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줄었는데요? 요거는 주말이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돈 계속 풀 거고 9월에 예정되어 있던 대출 만기 연장 더 유예되지 않을까. 이거하고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다시 또 이런 이야기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자, 확진자가 1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4단계가 시행이 되었죠. 6시 이전은 4명,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허용이 된다. 직계가족은 제외하고 직계가족 중 동거가족만, 그리고 상견례 뭐 이런 거 다 걸리고 실내 골프장 4명 모였다가 6시 넘으면은 안 되니까 그 전에는 갈라져야 되죠. 과태료, 편의점 이런 데도 90평 이상 이렇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접종자들도 다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됐죠.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군데 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경기가 다시 한번 침체가 될 것이고 소비가 안 될 것이다. 다시 20년 3월에 코로나 퍼지고 나서 결국에 돈 풀고 저금리 했으니까 집값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다시 주장하는 언론들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뭐라 그래요? 대출 연장, 이자 유예 더 연장하나. 어느 정도 기준이에요? 204조 원이 만기 연장이고 이자 상환 유예는 2000억 수준이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조심 안 하고 다닌다면, 지금도 조심 안 하고 다니니까 문제 생긴 거죠. 지금도 2030은 뭐 저기 어디 엄청나게 몰려 있다고 하더만. 그런 상황이라면 피해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주 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과연 저것을 종료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종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왜냐면은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자 상환 유예는 안 된다. 왜냐면 은행권 부실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은행권 지금은 코로나 초창기 20년 3월 이때랑은 달라요. 그래도 은행이 여러 개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은행이 여러 개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은 은행권에서 지금도 대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번 3분기에 발표된 거 보면은 은행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10포인트 떨어지면서. 그런 상황임에도 지금 계속 연장이 가능하냐? 연장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신중히 들어가겠죠. 위험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 2주 정도에 끝나게 되면은 이자 상환 유예 연장은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은행권에서 뭐라 그래요? 신용평가가 왜곡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문제인데 1년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돼서 연체율이 떨어진대요. 연체율이 매우 낮아졌어요. 지금 연체율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더 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요거 다 빼버렸기 때문이죠. 소상공인. 그러니까 부실은 커졌는데 부실이 집계가 안 돼요. 은행권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왜 낮췄어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 문제는 예금이 줄진 않았죠. 예금도 늘었죠. 그리고 대출도 늘었다.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면서 이게 또 시중 부동자금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현금 확보한 거예요. 언제 부실 무너질지 모르니까. 물론 자산 거품이 더 쌓일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거 조금 더 벌겠다고 들어갔다가 큰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예금으로 빨리 현금화해서 돌린 거다. 특히 부동산 같은 거. 그러니까 맨날 2030 사고 있다. 근데 막상 대부분이 증여성 거래. 최근은. 그리고 19, 20년에 영끌이 있었죠. 그때 요구불 예금이 급격히 늘어났다. 왜? 팔고 현금화하고. 주식 좀 저평가됐다 싶을 때 쭉 들어갔다가 한번 쭉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벌었지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단타나 치고 있다가 코스피가 70%나 올라가는 그런 장세에서도 손해보고 있었고.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즉 4단계 때문에 재연장하는 게 끝났다가 아니라 검토를 더 할 건데 벌써부터 언론들이 설레발 치고 있다. 왜냐면은 그때랑 지금은 은행권 부실률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갔으니까. 그것도 금리가 낮으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빚을 엄청나게 늘렸죠. 그래서 DSR 40%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대요? 25%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을 연장해달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자, 금리 인상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되자마자 금리 인상 찬물 이야기부터 나와요. 7월 8일부터. 그러면서
금리 인상 대부분 다 1회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 명 빼고. 예상보다 길어진다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거였는데 요게 내년으로 유예될 수는 있더라. 봤을 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8월에 하게 되면은 4분기에 한 번 더 할 것 같고 3분기에 한 번 못하면은 한 분기에 2번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왜 근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그때랑은 다르게 7월에 소수 의견 나오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된 뒤에도 8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준금리가 0.5%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인데 그러면은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질 기준금리가 0% 이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언제부터 떨어졌냐? 2019년부터죠. 미중 무역전쟁이랑 한일 수출 규제 나오면서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를 마음껏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려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안 그러면 은행권 부실이 너무 심해지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델타 변이 영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유가가 예전과 달리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죠.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밥 해먹는데 식품 가격이 올라간대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나가서 사 먹을 때는 한 끼 정도 먹는데 집에서 해 먹으면은 요 한 끼 먹을 거 2끼로 해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양 늘려서 먹고 그래요? 그런 것이랑 관련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유통비죠. 물론 코로나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물가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확산되면 내수의 회복이 더디고 더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돼서 금리 인상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국가의 부실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내에 끝나면 8월 인상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올린다. 아까 2번 올린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 하락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추가 하락 예상된다. 그래서 무슨 지금 제로금리인데 무슨 금리 하락이야 라고 했더니 국채금리 이야기하고 있죠. 국채금리로 인해서 금리 하락될 것이다.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GDP 성장률, 잠재 GDP 성장률, 연간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봐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데 미국은 왜 저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역시도 외국인들이 국채를 사고 있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곤 있는데 국채 10년물 수익률 보면 어때요? 과거에 미중 무역전쟁 이후로 금리 쭉 내려서 국채금리가 쭉 내려가니까 금리 떨군 거죠.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진행될 때보다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코로나 터진 뒤에도 3월쯤에 터졌죠. 금리 떨어졌다 금세 다시 올라갔다.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금리 떨어진다고 해야 투자 심리가 늘어나니까. 떨어져봤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요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거기다 추경 증액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막 해가지고 돈 더 풀어야 되지 않냐,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2조 원을 추가 지원에 돌리자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국채 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신용 고려할 때 채무 상환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채라는 거 뭐예요? 국가에 대한 채권이죠. 요거 사는 사람이 뭐예요? 국채를 사서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률만큼 가져가는 거죠. 수익률을 올려서. 물론 수익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채 가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신용이 떨어지죠. 국가 신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죠. 급격히 빠져나갔다. 신용이 떨어져서 그런 시기를 뭐라고 부르죠? 외환 위기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자체를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어서 급격한 외환 위기가 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계속 풀고 국채 안 갚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더 발행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 오진 않겠지만 위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저 자리는. 그리고 코로나 터져서 집값 다시 올라갈 것이다. 금리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언제 터졌어요? 3월. 그리고 터지자마자 떨어졌죠. 물론 지수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는 반영이 크게 안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고 거래량 줄었는데 왜 5월부터 다시 슬슬 올라가고 거래량 늘었을까요? 떨어지다. 물론 그 전에 뭐 12, 16이라든가 정책 영향도 있죠. 정책 플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는데 기준금리를 낮춰버리니까 5월부터 심리 회복되면서 6월부터 거래량 폭증했고 쭉 올라가게 된 거죠. 문제는
금리를 떨어뜨려서 일시적으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다가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12월 전에 정리한 거고 이것도 5월 전에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래량 다시 쭉 떨어졌죠. 지금 이게 현 상황이다. 요때 연끌 다 했으니까. 요거야 다 증여성 거래고 이렇게 조금 늘어난 거는 일반 거래보다. 근데 기준금리 낮출 이유 있어요?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거래가 심각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오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금리 낮출 것 같아요? 지금이 최저금리인데 미국보다 더 낮출 수는 없죠. 지금 건설 부동산 현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매도 매수 문의자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방문하기로 한 매수 문의자가 약속 연기하고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낮췄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경기 침체되는데 금리는 동결이에요. 근데도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시중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그동안은 그러면은 시중금리 오르니까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했냐. 이미 거래는 절벽이고 이 상황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돼서 월 한 500원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1, 200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샀는데 내가 이 중에서 한 200 정도는 빚 갚고 나머지 300으로 생활하겠다 이 생각하고 살려고 그랬죠. 그래야지 DSR 40% 맞춰지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수익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무산이 되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금리 떨어지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15%. 물론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더 심각해요. 전세도 어떻게 돼요? 이주보다는 재계약을 선택한다. 왜? 괜히 잘못 이사 갔다가. 그리고 뭐 집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뭘 또 19개월만 최고치예요. 딴 데서 얘기하고 있구만. 지금 표본 늘리니까 늘어난다고. 표본 늘리면은 상승기 때는 상승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락기 때 하락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자, 결론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은 연 2차례 예상되어 있는데 요게 한 차례로 바뀌고 나머지 한 차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차례는 내년으로 밀린다. 즉 올해 2차례 하고 내년에 안 올린다가 아니었어요. 내년에도 한두 차례 더 올려야 되죠. 적어도 1.25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 한 차례 올리면 내년에 두세 차례가 되는 거다. 큰 문제는 없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장기화 되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거리두기 2주 만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예정대로 2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환유예, 원금은 역시 장기화 되었을 때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자의 경우는 연장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더 이상 부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늦어지니 집값 더 오른다? 원래 코로나 같은 질병 터지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집값 떨어져요. 작년에도 그 얘기 했고, 근데 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거는 미국에서 그 짓거리를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미국에서 더 낮출 수가 없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센데, 그럼 우리나라도 낮출 수는 없다. 동결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결되는 상황에서 침체로 가계소득이 더 줄죠? 집값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늦어져서 위험하게 버티는데 돈은 안정적으로 버는데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위험하게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터지는 게 조금 늦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위험해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늦어진다, 집값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작년에 금리 인하 한 차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떨어졌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